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차 중에 그 지프 랭글러 루비콘 그 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두서없이 뭐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벌써 이 차를 구입한 지도 2년이 다 돼가요. 한 달 정도 있으면 거의 만 2년이 딱 되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 차에 대한 어떤 추억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자 하고, 재밌게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볍게 얘기할 거고, 그래서 특별히 또 드론을 한번 띄워서 제가 세차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제가 이 드론을 산 지는 꽤 됐는데, 이게 스카이디오 2라는 제품인데, 사람이나 뭐 어떤 물체나 아니면 차나 이런 걸 딱 지정해 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알아서 다 움직여주면서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차하는 모습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주행하는 모습도 살짝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잘 따라오는지. 근데 이거 따라오다가 제가 이 드론을 사고 한 달도 안 돼서 계속 따라오다가 그 드론이 나무에 부딪혀서 떨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드론 만드는 회사에서, 원래 이 드론은 잘 따라오게 만든 드론이거든요. 근데 드론이 그렇게 해서 없어지다 보니까 회사에다 얘기를 하니까 바로 새 거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가끔 날리지만. 근데 랭글러 세차하니까 좀 얘기해 볼까요? 세차 정말 좀 짜증나죠. 특히 오프로딩 갔다 오면 눈에 보이는 겉에는 그렇다 쳐요. 뭐 꼼꼼히 닦으면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 뭐 다 닦을 수는 있는데, 이게 하체에 들어가게 되면 이 랭글러 차가 하체 이 쇳덩이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녹이 좀 잘 슬어요. 그게 긁혔거나 안 긁혔거나 이걸 떠나서 일단 한번 뭐 물에 한번 빠졌다 나오면 그 물이 소금물이 아니더라도 녹이 잘 쓰더라고요. 제 차도 마찬가지고 제 주위에 있는 차도 다 그렇더라고요. 뭐 여러분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차가 녹슬었다, 내 차 이상한 거 아니야? 다 그렇습니다. 네, 다 그러니까 내 차만 그렇다라는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하체 세차인데 정말 꼼꼼히 세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기어 들어가서 일일이 뭐 브러쉬 갖고 닦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세차를 꼼꼼히 하시는 분들이 오프로딩을 하게 되면 이런 단점이 계속 보일 겁니다. 저는 그나마 조금 좀 무뎌져서 최근에는 뭐 대충 하는데, 그래서 세차할 때 좀 도움이 되려면 차를 높이면 좀 괜찮아요. 저는 차를 높이진 않았기 때문에, 차를 높이면 아무래도 좀 기어 들어가기도 좋고, 파워워시 이렇게 쏠 때도 구석구석 좀 쏠 그런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돼서, 아무래도 세차하는 거는 차를 리프팅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뭐 말씀드리고 싶고, 이 랭글러가 특히 뒤에 스페어 타이어가 걸려있고, 또 앞에도 팬더 플레어나 아니면 하우스 안에 아주 작게 이렇게 숨어있는 공간이 많아요. 근데 그곳을 깨끗이 닦지 않으면 주행 중에 거기서 뭐 흙탕물이 다시 나온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닦아줘야 되는데 참 그거 귀찮고, 특히 스페어 타이어 있는 쪽에 위에 유리창 있잖아요. 유리창을 열면 그 유리창 테두리가 정말 더럽거든요. 근데 거기 닦으려면 파워워시를 하기에는 물이 안으로 좀 스며들어가고, 그렇다고 걸레로 닦기에는 걸레가 너무 더러워지니까 또 빨기도 귀찮고 뭐 여러모로 좀 귀찮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특히 세차하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저 지금 뒷유리에 열선이 잘 안 되거든요. 고압 세차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열선으로 들어가는 와이어가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단선이 돼 있어요. 저 그래가지고 이제 AS 받을 예정인데요. 그거 고압 세차할 때 꼭 뒷유리 열선으로 들어가는 전기 라인 와이어 꼭 조심해서 파워워시를 분사하셔야 좋습니다. 저 같은 황당함은 겪지 마시고요. 아무튼 뭐 세차에 대한 얘기가 길어졌네요. 랭글러 세차는 다른 차에 비해서 좀 귀찮다. 꼼꼼히 해야 될 게 많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히 매트 같은 경우는 오프로딩 한번 갔다 오면 정말 더럽잖아요. 저는 뒤에 매트는 고무 매트 하나를 갖고 쓰는데 앞에는 두 개 갖고 써요. 그래서 연이어서 계속 오프로딩을 가게 된다 그러면 전날 탔던 건 매트 빼서 그거는 이제 빨아놓고 다른 준비된 매트를 다시 껴서 나가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되게 닦는 게 귀찮다. 뭐 누군 그런 얘기 해요. 이 차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은, 야 그거 바닥에 물 빠지는 기능 다 있잖아, 그냥 물 쏴버려 이러는데, 그 내장재가 있어요. 그 내장재까지 다 뜯어내고 해야 그거를 쏠 수가 있는데, 그 내장재 뜯는 거 자체도 일일 뿐더러 그거 뜯는 순간 완전히 차가 정말 그 정글에서 타고 다니는 그런 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기능은 그냥 있는 거다 라고 아시면 되고, 특별히 새 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다 보면 이거 그쪽을 빼내서 그 기능을 사용하기에는 부담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새 차가 귀찮은 게 이 차의 또 단점이기도 하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튜닝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 애프터 마켓용 그 파트들을 많이 붙여놨잖아요. 그거 제가 다 작업했어요. 제가 맡긴 거는 정비소 가서 타이어 휠 탈착기만 이용해서, 휠이랑 타이어는 제가 그 넥슨 도매업체에 가서 직접 구입을 했고, 휠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오더를 해서 그걸 들고 이제 정비소 가고 탈착만 했거든요. 직접 그거 끼려고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것만 했고, 나머지 집에서 제가 혼자 다 작업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도움되는 거는 그래도 윈치죠. 윈치는 제가 오프로딩 갔을 때 제 차가
어드에 빠졌을 때 있었어요. 말도 안 되게. 그때 그 윈치를 통해서 물론 다른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그 윈치가 없었으면 또 꺼내기도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빠졌을 때 그 윈치도 한 서너 번 이렇게 꺼내드린 적도 있고, 심지어 제 앞마당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가끔 그 포드 밴을 마당 잔디밭에 살짝 올려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올려놓을 자리는 아니었는데 좀 공간 때문에 잠시 올려놓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젖은 땅에다가 바퀴만 헛돌고, 그게 뭐 사륜구동도 아니고 후륜구동이고 타이어도 뭐 그렇고, 그래서 그때 한 2번 그랬어요. 그 2번을 다 그 랭글러로 견인해서 뺐습니다. 그럴 때 아주 좋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땅을 팔 일이 있었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아주 큰 나무가 나왔어요. 근데 남자 성인 둘이 이렇게 힘으로 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땅 속에 파묻혀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것도 그 윈치 걸어가지고 뺐어요. 아주 쉽게. 윈치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타이어는 일단 원래 루비콘이 얼터레인 타이어 껴나오잖아요. BF 윈치 거. 그 타이어는 뭐 소음도 없고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오프로딩도 충분히 가능한 타이어인데 제가 머드 타이어로 바꿨어요. 근데 바꾸는 순간 소음도 엄청 커지고 연비도 안 좋아지고, 물론 제가 연비는 그 타이어도 더 무겁고 사이즈도 큰 걸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어떤 스타일은 좋아진 듯 한데 기능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특히 저같이 오프로딩을 과격하게 안 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그냥 오프로딩하고 가족끼리 가서 뭐 잠깐 소풍 가는 그런 개념으로 오프로딩 하시는 분들, 특히 자기가 잘 아는 코스를 다니시는 분들, 코스 자체가 험하지 않으면 굳이 루비콘 타이어는 바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괜한 허세 같아요, 저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물론 더 하드코어 오프로딩을 가거나 특히 저 타이어가 필요한 지형지물이 있어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다닐 거면 정말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이제 자주구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파트 사놓은 거 아예 비닐도 안 뜯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언제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산에 갇힌 적이 있죠. 같이 오프로딩 갔다가 그때 ABS 센서 선이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거를 뭐 찾을 수는 없어요. 그 끊어진 거를 솔직히 뭐 그 자리에서 ABS 센서가 끊어졌다라고 알 수가 없는 게, 일단 끊어진 상황에서 그 차 자체의 그 트랜스미션이나 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셧다운을 시켜버리니까, 그때 같이 가서 그 차를 산 위에서 밑에까지 이렇게 견인해준 동생들한테 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아무튼 그래서 요즘 랭글러가 전기 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차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에서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좀 약간 불안감이 그때 생겼죠. 그래서 요즘에는 오프로딩 가끔 문제 가게 되더라도 되게 조심해요. 그리고 어떤 선 하나도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있으면은 최대한 걸리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만약에 항상 조심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뭐 편하게 다녔다고 하면. 근데 차가 2년 다 됐는데 키로수가 7,000km도 안 됐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프로딩 갈 때는 저 차를 타는데 나머지 평소에는 굳이 저 차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운전하기 좀 불편해요. 짜증나고. 두 손으로 핸들 잡고 가는데도 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왔다 갔다 계속. 그래서 센터 조향을 억지로 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저건 특히 유난히 그게 심해요. 같은 바디온 프레임이라도 제가 갖고 있는 뭐 F350 트럭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있더라도 아주 잠깐인데 이 랭글러 루비콘 같은 경우는 되게 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사하라나 뭐 오버랜드 아니면 스포츠 이런 차보다 루비콘이 더 심해요.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루비콘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각오는 좀 하셔야 됩니다. 핸들링 자체는 많이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차 같은 경우는 2.0 엔진이에요. 사운드는 별로고 엔진에 대한 매력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V6 그 펜스타 엔진이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데, 좋은 점은 그거죠. 연비가 좋다. 펜스타 엔진보다 연비 확실히 좋아요. 일반 휠 타이어 갈기 전에 리터당 거의 뭐 8, 9km까지도 탔으니까, 고속도로 계속 달리면 뭐 리터당 10km 넘게 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연비가 좋고, 휠 타이어를 바꿨는데도 뭐 산에 다니고 이래도 리터당 6km, 7km 충분히 유지하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는 정말 좋아요. 그 장점이 있고, 그리고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차가 가속할 때 악셀을 꾹 밟으면 터보렉이 지나면서 약간 차가 싹 튀어나가는 그 토크발이라고 하잖아요. 그 토크발, 그런 느낌이 좋아서 차가 잘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좋은데 나머지는 매력 없어요. 갤갤거리는 소리도 나고 가벼운 느낌 나고, 그리고 나무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 엔진 소리를 자주 듣게 되거든요. 되게. 근데 감성은 정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왕이면 6기통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엔진은 아무래도 2.0인 걸로 보이고,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 스크린 문제인데, 이 스크린이 정말 반응이 느려요. 이게 크라이슬러 차들의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나요? 하여튼 다른 브랜드보다 확실히 터치하고 나서 반응이 많이 느려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선곡하는데도 그렇고 화면이 넘어가는데도 그렇고 좀 답답합니다. 특히 제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잘못해서 이렇게 모니터 잘못 만졌다 또 이렇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 주면
터치하고 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괜히 모니터에 손이 가 있고 이래서 운전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고, 특히 오프로딩 가서 이 메뉴에 보면은 오프로딩 기능이 있는 앱이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한참 있다가 그게 떠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이 차에 계산하는 그 능력의 어떤 전자 회로라든가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올드한 게 들어가 있고, 만약에 그게 새 거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코딩 되어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진화되지 않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거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도 좀 답답해하는 편에 속하는데, 그런 분들은 랭글러 모니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기능적으로 그 정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트랜스미션 게이지, 온도 게이지라든가 또 압력 게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게이지 자체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 범위 안에서는 정확히 표현은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는 믿어도 되지만 수치를 볼 때까지는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 랭글러를 사고 싶은데 루비콘을 꼭 사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평소에 오프로딩 다니는 곳이 높낮이도 편차도 심하고 아티큘레이션이 좀 심한 지형을 자주 가게 된다면 당연히 루비콘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그냥 평범한 어떤 도강이라든가 랠리에 가까운 오프로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일반 차 갖고 가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하라나 오버랜드나 스포츠 모델을 사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지 이런 건 있죠. 앞바퀴 락 장치가 없다라는 거, 이런 거는 튜닝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 방법이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리고 스웨이바 디스커넥트 되는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돈을 많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근데 실질적으로 스웨이바 디스커넥트 한다거나 앞바퀴 락 걸릴 정도의 그 지형 지물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루비콘을 갖고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 타이어라도 좀 더 괜찮은 얼터레인이나 머드터레인 타이어로 바꿔서 주행하시는 게 훨씬 낫고, 안 그러면 굳이 루비콘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프로는 랭글러도 랭글러지만 브론코가 정말 지금 현재 세미컨덕터 문제 때문에 브론코 생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프리 프로덕션 모델만 이제 출시해서 시승차 개념으로 이렇게 돌리고 했는데, 실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브론코 스포츠는 많이 나와 있지만 브론코 모델은 아직 많이 나와 있질 않고, 그런데 이제 브론코 모델이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루비콘을 뛰어넘는 옵션들도 있고 해서 이 차가 나오면 오프로딩 능력이 어느 정도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차의 외모를 아끼고 차를 아끼시는 분들은 오프로딩 가는 거 끔찍하게 여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사실 그랬었고,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 사실 망가져요. 휠도 많이 긁히고 타이어 긁히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나뭇가지들 때문에 이렇게 좁은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차체가 긁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형을 자주 가실 분들은 꼭 랩핑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랩핑을 해서 그 잔가지에 이렇게 차체 기스 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방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팬더 플레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긁혀요. 그래서 팬더 플레어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은 그렇게 장기간 오프로딩을 하실 분들은 튜닝 제품으로 좀 이렇게 얇고 아티큘레이션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 팬더 플레어로 교체하시는 게 확실히 좋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돈이죠. 돈이 많이 들고 밖에서 이렇게 랭글을 보고 있으면 나름대로 멋있고 뭔가 좀 분위기 나잖아요. 특히 저는 어렸을 때 누나 같은 사람들이 창문 열고 운전하고 있는 옛날 코란도 이런 거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맥락에 있어서 랭글러가 밖에서 봤을 때 아직도 그래도 좀 뭔가 그런 감성이 있고 찝차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좋은데 막상 안에 타면 정말 불편해요. 특히 제가 180이 살짝 넘잖아요, 키가. 제 키에도 앞좌석 타는 거 정말 불편해요. 운전하는 거 되게 좁고 다리 공간을 맞추자니 시트를 맨 뒤로 빼야 되는데 제가 좀 팔이 긴 편이라 핸들을 잡으면 너무 바짝 있는 것 같아서 등받이를 뒤로 제끼면 되게 불편하고 시트 포지션이 되게 안 좋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캐나다인데 저도 여기서도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랭글러를 탈 때는 제가 좀 친분이 있다고 꼭 물어봐요. 어떻게 타냐고. 근데 대부분 그 시트 레일을 다 더 뒤로 뺄 수 있는 걸로. 그거 사실 그 안전성에 있어서는 좋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그 체형의 랭글러를 타려면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장거리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차를 갖고 매일매일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들 이 불편한 차를 가지고 그렇게 다니시는 걸 보면 정말 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은 꼭 이 랭글러를 자신의 어떤 영혼을 담은 차처럼 이렇게 계속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2년 정도 탔는데 요즘은 사실 살짝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차를 좀 팔아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팔게 되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당연히 안 팔게 되더라도 잘 갖고 있을 건데, 이게 오프로딩 갈 때 말고는 그게 이 차 키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않아요. 그리고 제 식구들도 굳이 불편한 이 차를 타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나 저희 집에서의 이 랭글러의 인기도는 별로 높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 같은 비슷한 만약에 상황이라면 랭글러를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로딩 가고 싶다, 특히 랭글러 중에 루비콘은 비싸잖아요. 살려면 되게 비싼데 그 돈 가지고 오프로딩도 편하게 하고 평소에도 편하게 다닐 거면 요즘은 차들 되게 좋은 거 많잖아요. 이게 꼭 바디온 프레임이 아니더라도 모노코크 형식의 바디라도 타이어만 잘 끼면 웬만한 오프로딩 충분히 가능하고 평소에 다닐 때도 아주 편안히 다닐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랭글러 루비콘을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경험해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각자 느끼는 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이 차의 장점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랭글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두서없이 해봤어요. 2년 정도 된 차고 키로수는 얼마 안 됐지만 나름대로 이 차를 머드에 빠뜨려 보기도 하고, 그땐 정말 그 한순간의 판단착오가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됐는데, 타이어도 머드 타이어로 바꾸었고 왠지 저게 보이는 진흙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갔거든요. 진짜 막말로 얄짤없이 맞았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안 빠졌을 텐데.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십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 스스로도 좀 짜증나지만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 상황은 그날 이후로 만들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땐 되게 좀 그랬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나머지들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짧은 그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경험이지만 그래도 나름 랭글러가 이래서 랭글러구나, 그 중에 루비콘은 이래서 루비콘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는 그런 시간으로서는 충분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혹시 이 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좋고요.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이 랭글러의 소비자의 불편사항이 접수된 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차가 어디가 안 좋다라고 한 점이 나타난 게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그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제 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나면서 특이사항이 있거나 어떻게 보면 롱텀 리뷰라고도 할 수 있나요? 이거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생기면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랭글러는 랭글러다, 랭글러가 편안한 SUV는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